정상결전 이후 흰수염 해적단 잔당마저 괴멸해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를 고독하게 수호하던 전 흰수염 해적단의 1번대 대장 불사조 마르코. 마르코는 와노쿠니 편에서 오랜만에 등장해 에이스의 동생인 루피를 도우며 멋지게 활약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피스 이야기 마르코 마크 2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명 불사조, 현상금 13억 7,400만 베리, 능력 동물계 환수종, 패기, 소속 전 흰수염 해적단, 스핑크스. 마르코는 2년 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안경을 낀 걸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 이후 흰수염 해적단 잔당을 이끌다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마르코는 해적단이 완전히 와해된 채 스핑크스를 지키며 위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위사로 활동해서 그런지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고 이전보단 단정한 복장 차림을 보여줬으나 와노쿠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땐 기존에 익숙하게 봐왔던 가슴팍을 열어젖힌 보라색 재킷을 입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코는 같은 해적뿐 아니라 해군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으며 실질적인 흰수염의 오른팔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 번호는 강함의 순서가 아닌데다 공식적으로 마르코가 부선장의 지위는 아니었음에도 오로성이 검은 수염을 막을 수 있는 인물로 다른 사왕과 함께 마르코를 언급하며 주목했던 만큼 대해적과 맞먹는 위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워낙 유능해서인지 특히 샹크스가 탐을 내서 마르코에게 2번이나 스카우트를 제안했습니다. 정상결전 이후 신세계로 진출한 검은수염 해적단은 흰수염 해적단이 보유했던 영토를 침략했습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의 잔여 세력을 모아 검은수염 해적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서 굵직한 피해를 입었던 흰수염 해적단은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참패하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뒷수습 전쟁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후 마르코는 유일하게 남은 영토이자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를 사수하며 의사로서 활동합니다. 어느 날 과거에 친분이 있던 네코마무시가 찾아와 카이도와의 전쟁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흰수염의 아들을 자칭하는 에드워드 위블이 이 땅을 노리고 있어 견제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대신 루피를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전언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에 밝혀진 마르코의 전언 내용은 늦어도 반드시 간다 였는데요. 당시 검은수염 측은 모리아의 깽판으로 정신이 없었고 위블은 실무의 폐지로 몸을 숨겨야 했던 상황이라 마르코는 본인의 예상보다 일찍 와노쿠니로 향했습니다. 한편 밀짚모자 일행을 쫓아 와노쿠니로 향하던 빅맘 해적단은 킹의 회방으로 폭포 아래로 추락했다가 다시 폭포를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디선가 마르코가 날아와 빅맘 해적단의 배를 걷어차더니 다시 한번 폭포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후 이전에 먼저 보냈던 네코마무시와 합류해 오니가시마에서 로우와 아카즈아 일행을 만납니다. 마르코는 오다가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며 잠시 이탈하고 오니가시마로 오고 있던 샬롯 페로스페로와 접촉합니다. 마르코는 카이도를 퇴치하는 방향으로 페로스페로와 임시 동맹을 맺고 백수 해적단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후에 등장한 빅맘이 카이도와의 동맹을 알리면서 마르코는 빅맘과 갈라서게 되었고 전투로 이어집니다. 마르코는 능력을 사용해 프로메테우스에게 타격을 입혔으나 곧바로 빅맘에게 목을 붙잡히면서 제압당합니다. 이어서 페로스페로에게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페드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찾아온 캐럿과 완다가 난입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빅맘은 예상보다 시간이 끌릴 것이라 판단해 마르코의 목을 놔주더니 자리를 떠났고 마르코 역시 빅맘을 보내주고 한숨 돌립니다. 이후 빅맘을 쫓아가려다 라이브 플로어의 난장판을 보게 됩니다. 한창 라이브 플로어가 빙기 바이러스로 난장판이었을 때
루피 일행 앞에 나타난 마르코는 자신의 불꽃을 흩뿌려 감염자들의 체온을 높이는 식으로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끔 조치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일 뿐 체력이 다하면 다시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라 했는데, 다행히 마르코가 벌어준 시간 동안 초파가 해독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마르코는 로빈과 브룩에게 성 내부로 향하게 하고 조로를 발로 붙잡은 채 옥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킹과 퀸이 등장해 마르코를 막아서자 마르코는 날개로 이들을 동시에 붙잡아두고 조로만 먼저 옥상으로 날려보냅니다. 마르코는 자신과 동격에 해당하는 사황의 2인자인 킹과 그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최고 간부인 퀸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위험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벅차긴 했는지 많이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초파가 빙기 해독제를 광역으로 살포하면서 퀸에게 버림패로 팀킬당하고 적에게 치료받게 된 플레저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퀸이 플레저스들과 초파, 상디를 상대하게 되면서 마르코는 자연스럽게 킹과 1대1로 대치합니다. 빅만부터 시작해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했던 마르코는 킹을 상대로 6탄전을 벌이다 연이은 전투로 체력의 한계를 맞이하면서 잠시 쓰러집니다. 그러자 킹은 부활 직전인 조로를 공격했는데 탈진했던 마르코가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킹과 퀸이 그대로 마르코를 마무리 지으려던 순간 조로와 상디가 킹, 퀸을 공격하면서 각각 한 명씩 상대하는 구도를 잡아줍니다. 이후 마르코는 전투에서 한 발 물러선 채 사태를 관망하며 이조와 함께 행동했고, 카이도의 보로 브레스로부터 나미를 지킨 뒤 각성한 루피와 카이도의 승부를 관전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조의 사망을 알게 되자 마르코는 이번에도 살아남았다며 씁쓸하게 독백합니다. 이후 루피의 여정을 응원하고 근처에 있던 샹크스의 배에 얻어타 스핑크스로 귀환합니다. 이때 샹크스에게서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대해적의 보모 노릇은 지겹다며 거절합니다. 스핑크스 섬으로 돌아온 마르코는 얼마 전에 해군이 습격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어서 미스 버킨이 찾아와 위블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해군을 격퇴했다가 로쿠규에게 당해 끌려갔다는 말에 크게 놀랍니다. 마르코는 그동안 위블에 대해 흰수염의 친자 여부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미스 버킨은 베가펑크가 증명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후 베가펑크가 전 세계로 발설하는 기록 영상 중 희소 종족의 후손에 관한 내용을 들으며 흰수염의 유언을 회상하는 모습을 비춥니다. 마르코는 같은 등급으로 엮이는 사왕 최고 간부, 이하 사최관 내에서도 반계단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해적단이라 불렸던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였기 때문도 있겠으나, 그가 여러 강자에게 꾸준히 고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마르코의 방어와 재생력, 광역 서포팅 능력이 독보적인 강점이자 차별점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급이 더 높은 해군 대장이나 사왕을 상대로 마르코의 승리를 예측하긴 힘들지만, 이들을 상대로도 일정 시간 버틸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대결이 성립된다는 얘기고, 이를 통해 마르코가 누구의 시간을 끌었다는 식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활약상들이 더해지면서 마르코는 자신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동물계 환수종 셋의 열매 모델 불사조를 복용했습니다. 동물계인 만큼 마르코 역시 인수형과 동물형 두 가지 형태로 변신할 수 있으며, 활용에 따라 신체 일부만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이하게도 마르코의 불꽃은 푸른색을 띠는데요. 이 불꽃은 재생의 불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하면 떠오르는 열기나 광범위한 살상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로 태우는 식의 공격은 불가능하지만 원거리 투사체나 충격파 형태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푸른 화염은 공격받는 즉시 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격의 경직과 통증 모두를 무효화하며, 심지어 머리통이 날아가도 태연하게 수복할 수 있어 신체 결손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용되는 초재생 수준의 효과는 아니지만 회복 능력이 있는 자신의 불꽃을 아군에게 흩뿌려서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해 광역 힐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의 능력은 회복과 방어에 치중됐고, 살상력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보니 2% 부족한 파괴력이 단점으로 꼽히곤 합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무장색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특출난 무장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와노쿠니 편에선 무장색의 충격파를 방출하는 식으로 남다른 활용법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의 재생 능력은 상대의 공격을 흡수하거나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입은 데미지를 실시간으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은 없어도 체력의 소모가 누적됩니다. 마르코는 능력을 체력 1개 이상으로 사용할 순 없어서 전투 중 회복에 소모된 체력에 비례해서 불꽃의 재생 능력도 감소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르코는 정상결전에서 활약한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뒷수습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흰수염의 영토인 스핑크스를 지키고 있는 쓸쓸한 모습을 비췄었는데요. 와노쿠니 편에선 든든한 조력자 포지션으로 등장해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인 뒤 깔끔하게 퇴장하면서 마르코의 푸른 화염을 다시 볼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